우리 구독자님들, 지금 대한민국 방송계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소리 들리십니까? 종합편성 채널 J땡땡씨가 다가오는 월드컵과 올림픽 독점 중계권을 지상파 공동협의체인 코리아풀까지 깨부수며 싹쓸이 했을 때만 해도 다들 엄청난 축배를 터뜨렸죠.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만기가 돌아온 유동화 차입금 206억 원을 갚지 못해 사상 초유의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개국 15년 만에 법원에 회생 절차와 법정 관리를 신청하는 비참한 파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과거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던 스포츠 중계권이 왜 지금은 거인들의 목줄을 죄는 독배가 되었을까요? 이 소름 돋는 해답을 찾으려면 지구 반대편 브라질을 봐야 합니다. 브라질에는 무려 54년 동안 남미 전체를 호령해온 절대 권력, 해지 글로브라는 방송국이 있습니다. 이름이 생소하시다고요? 쉽게 비유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다는 KBS, 문화방송, SBS 3사의 자본과 인력을 다 합치고 거기에 대기업 지상파까지 통째로 더해도 이 글로브라는 공룡의 발가락 하나도 못 따라갑니다. 남미 전체 미디어 시장을 독점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의 거대 미디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전 세계 5대 방송사 중 하나가 바로 브라질의 글로브입니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왕좌에서 단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는 그야말로 무적의 미디어 제국이죠. 그런데 이 거대한 괴물이 방구석에서 컴퓨터 한 대로 방송하던 단 한 명의 유튜버에게 완벽하게 도륙났습니다. 자,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 한국의 대기업 사표 던지고 나와 초대박을 터트린 스트리머들이 있다면 브라질에는 이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카제TV의 중신 카즈미루 미겔입니다. 이 친구 처음부터 대단한 방송인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스포츠 방송사에서 겨우 월급 500헤알, 우리 돈으로 고작 10만 원 남짓 받으면서 소셜미디어에 글이나 올리던 평범한 말단 인턴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밤마다 자기 어두컴컴한 방구석에 앉아 싸구려 웹캠 하나 켜놓고 축구 하이라이트나 다른 영상들을 보면서 리액션 방송을 하던 닉네임 카제라는 이름의 흔한 동네 형이었죠. 그런데 이 안경잡이 뚱보 형이 축구를 보며 쏟아내는 날것의 쌍욕과 유머가 브라질 젊은이들의 심장을 저격해버립니다. 정장 입은 레거시 미디어의 엄숙한 해설에 숨이 막히던 청년들이 이 방구석 라이브 창으로 떼거지로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 미친 트래픽의 냄새를 맡고 그림자 속에서 걸어나온 괴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포츠 미디어 전문 기업 라이브 모드입니다. 방송국 수뇌부 출신의 노련한 자본가들이 이 안경잡이 신성의 등 뒤에 붙어 백기사 노릇을 자처한 거죠. 반구석 인터넷 친근한 팬덤에 우리의 거대한 자본과 기획력을 결합하면 어떻게 될까? 그 결과물이 바로 카제TV라는 괴물 채널입니다. 이들이 합작하자마자 저지른 짓이 뭔지 아십니까? 수조 원의 자산을 가진 남미 최대 방송사 글로브의 콧대를 비웃으며 월드컵과 올림픽 중계권을 시장에서 통째로 가로채버린 겁니다. 반구석에서 고작 10만 원짜리 장비로 시작한 인터넷 반란이 거대 미디어 자본을 만나 전 세계 유튜브 역사를 새로 쓰는 2조 원짜리 제국으로 진화하는 서막이 열리납니다. 독점권과 자본으로 굴러가던 낡은 미디어의 철옹성은 이 방구석 인턴이 모아들인 살아있는 커뮤니티의 파도 앞에 그야말로 모래성처럼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무료라는 단어 참 달콤하지 않습니까? 돈 한 푼 안 내고 세계 최고의 축구 족제를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다니 팍팍한 삶을 사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복지가 없죠. 전통의 제국 글로브가 수천억 원짜리 유료 결제 장벽을 세우고 지갑을 털어가려고 할 때 카제TV가 대중의 심장에 꽂아 넣은 핵심 비수가 바로 이 전면 무료였습니다. 비싼 케이블 요금을 끊고 방황하던 젊은 세대들이 이 무료라는 깃발 아래로 미친 듯이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냉혹한 자본주의 시장에 완전히 짜치는 공짜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카제TV가 선언한 무료 중계는 시청자들에게 베푸는 자선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레거시 미디어의 숨통을 끊어버리기 위해 정밀하게 설계된 아주 거대하고 잔혹한 함정이었죠. 방송국 놈들도 바보가 아닌데 왜 이 무료의 장벽을 넘지 못했을까요? 방송국은 시청자들에게 중계권을 비싸게 팔거나 수신료를 받아야만 굴러가는 낡은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유튜브라는 거인은 어깨 위에 올라탄 카제TV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시청자에게 돈을 받는 대신 그들의 시간과 정신을 통째로 사버렸습니다. 내가 돈을 안 내고 영상을 보는 것 같지만 실실 웃으며 채팅창을 두드리는 그 순간에도 나의 클릭수, 나의 체류시간, 나의 관심사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어 거대 스폰서 기업들에게 전송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이 무료 방송을 가능하게 만든 거대한 진짜 물주들의 정체입니다.
카제TV가 벌어들인 2조 원이라는 돈방석의 밑바닥에는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스포츠 베팅, 즉 도박 자본의 검은 돈이 진득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실제로 브라질 법무부와 국가소비자사무국은 월드컵 기간 동안 카제TV를 상대로 무서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해설자들이 생방송 중에 대놓고 이 말도 안 되는 배당률에 당장 돈을 걸라며 시청자들을 사행성 도박판으로 내몰았기 때문입니다. 푸른 잔디가 펼쳐져야 할 중계 화면의 절반은 스포츠 베팅 사이트의 실시간 배당률 광고로 도배되었습니다. 매년 30조 원이 넘는 돈이 브라질 베팅판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돈은 서민들이 쌀과 우유를 사고 외식에 써야 할 피 같은 생활비입니다. 실물 경제를 살찌워야 할 막대한 자본이 소비재 시장을 건너뛰고 거대한 카지노의 블랙홀로 직행하고 있죠. 더 참담한 진실은 이 베팅 수익의 진짜 알맹이가 유럽과 북미의 글로벌 베팅 공룡들에게 빠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공짜 축구에 눈먼 평범한 청년들이 지구 반대편 억만장자의 주머니를 불려주는 잔인한 착취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이 잔혹한 평행 이론은 대한민국의 제이땡땡씨 얘기도 소름 끼치도록 똑같이 적용됩니다. 제이땡땡씨는 여전히 우리가 독점했음이 비싼 돈 내고 우리 방송을 바라는 1차원적인 장사치 마인드에 갇혀 자본 잠식과 법정관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 뉴미디어의 타짜들은 멍석을 공짜로 깔아주고 시청자의 영혼과 지갑을 실시간으로 털어가는 완벽한 국부 유출의 시스템을 지어버린 겁니다. 독점권이 권력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권력은 대중을 공짜라는 마취제로 굶주리게 만든 뒤 그들의 시선과 자본을 통째로 청구서로 만들어 파는 자들의 손에 쥐어져 있으니까요. 전통적인 텔레비전 방송국이 시청자를 대하는 방식은 아주 거만합니다. 수백억 원짜리 화려한 세트장에서 넥타이를 꽉 매고 우리가 엘리트 전문가들을 모셔왔으니 너희는 주는 대로 얌전히 보라는 식이죠. 반면 안경잡이 스트리머 카지미로는 카메라 앞에서 정장을 입지 않았습니다. 좁은 방구석에서 배달 음식을 우적우적 씹어먹으며 낄낄대고 자기 시청자들과 실시간 채팅으로 쌍욕을 섞어가며 키보드 배틀을 떴죠. 바로 여기서 미디어 권력의 가장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수동적으로 화면만 쳐다보는 시청자가 아니라 끈끈한 내부 농담과 밈으로 무장한 군대 같은 광신도 커뮤니티가 탄생한 겁니다. 텔레비전은 경기가 끝나면 얄짤없이 채널을 돌려버리죠. 하지만 카제TV의 시청자들은 경기가 끝나도 방을 나가지 않습니다. 스트리머가 경기 내용에 대해 화를 내고 욕을 하고 환호하는 그 날것의 리액션을 보기 위해 수백만 명이 밤을 새우는 겁니다. 아나운서가 백날 바른말로 정확한 분석을 내놔도 대중은 하품을 하지만 스트리머가 야, 저 공격수 진짜 밥값 못하네 한마디 던지면 수백만 명이 동시에 폭소를 터뜨리며 뇌를 동기화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단순한 시청자가 아닙니다. 스트리머를 동네 친한 형이자 교주처럼 따르는 맹목적인 추종자들이죠. 이 기괴한 심리적 유대함을 지켜보던 글로벌 스포츠 베팅 업체와 사모펀드의 타짜들은 무릎을 탁 쳤을 겁니다. 텔레비전 화면 구석에 작게 박혀있는 고품질 PPL 영상보다 이 거대한 군중의 뇌를 쥐락펴락하는 스트리머의 입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선동이 수천 배는 더 강력하다는 것은 깨달은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정장 입은 아나운서가 시청자 여러분, 이 도박 사이트에 돈을 거세요 라고 하면 당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징계를 맞고 대중의 십자포화를 받습니다. 하지만 햄버거를 먹던 동네 형이 야, 나 방금 저 역배당에 10만 원 걸었다. 너희도 쫄리면 뒤지시든가 라고 도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200만 명의 군중은 그걸 하나의 놀이이자 커뮤니티의 퀘스트로 받아들이고 앞다투어 지갑을 엽니다. 이것이 바로 늙은 방송국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베낄 수 없는 뉴미디어만의 잔혹한 구매 전환율입니다. 그렇다면 이 200만 명의 관기 어린 커뮤니티가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어떤 미친 폭동을 일으켰는지 그 파괴력을 증명한 역사적인 사건의 현장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맹목적인 소속감의 관기가 현실 세계를 타격한 역사적 사건이 터집니다. 실제로 스페인과 아프리카의 작은 섬나라 카보베르데가 맞붙었던 날이었습니다. 모두가 스페인의 압승을 예상했지만 카보베르데의 40살 노장, 골키퍼 보지냐가 미친 듯한 선방쇼를 보여주며 버티고 있었죠. 전통 방송국이었다면 캐스터가 대단한 선방입니다 하고 점잖게 칭찬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카지미로는 중계 도중 스마트폰을 꺼내 들더니 시청자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저 골키퍼 낭만 미쳤다. 우리 다 같이 인스타그램 가서 팔로우 버튼 조지자. 그 순간 전 세계 미디어 역사가 뒤집어지는 소름 돋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방송 시작 전 고작 5만 명에 불과했던 보지냐의 팔로워 수가 실시간으로 폭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1분, 2분이 지날 때마다 앞자리가 미친 듯이 바뀌더니 단 몇 시간 만에 무려 563만 명을 돌파해버렸습니다. 아프리카의 무명 골키퍼가 방구석 유튜버의 말 한마디에 글로벌 슈퍼스타로 강제 진화해버린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는 시청자 1,000만 명은 그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는 수동적인 좀비에 불과합니다. 방송국이 아무리 시청률이 높다고 광고주한테 자랑해봤자 실제로 지갑을 열고 행동하는 사람은 극소수죠. 하지만 카제TV의 시청자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스트리머가 돌격을 외치면 그 즉시 하나의 유기체처럼 버튼을 누르고 댓글을 달고 베팅 사이트에 가입해 지갑을 여는 살아 숨쉬는 디지털 군대입니다. 텔레비전에 수십억짜리 우아한 이미지 광고를 틀어놓고 제발 한 명이라도 물건을 사주길 기도하던 글로벌 사모펀드와 도박 기업의 마케터들이 이 미친 폭동을 실시간으로 목격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등골이 서늘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죽어있는 텔레비전 시청자 1,000만 명보다 교주의 말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뉴미디어의 200만 광신도가 수백 배는 더 확실하게 돈을 벌어다 준다는 잔혹한 진실을 두 눈으로 확인해버린 겁니다. 콧대 높던 거대 스폰서 기업들이 왜 방송국의 우아한 PPR 제안서를 쓰레기통에 쳐박고 욕설이 난무하는 인터넷 방송에 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싸들고 찾아갔는지 그 지독하게 현실적인 자본의 이동 공식이 바로 여기서 증명된 겁니다. 그렇다면 콧대 높던 글로벌 거대 기업들은 대체 무엇을 믿고 텔레비전 방송국들을 버린 채 고작 유튜브 채널 하나에 2조 원이라는 미친 자본을 쏟아부었을까요? 그 해답은 카제TV가 찍어낸 인류 미디어 역사를 산산조각낸 무시무시한 데이터에 있습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 당시 실시간 동시 시청자 수 600만 명을 돌파하며 예열을 마친 그들은 이번 브라질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전 세계 유튜브 역사상 그 누구도 도달하지 못했던 전대미문의 신기록을 쏘아 올립니다. 바로 단일 생방송 창에 무려 2천만 대의 기기가 접속하는 기적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 2천만 대 기기 접속이라는 수치가 가지는 진짜 경제학적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과거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 한 대를 온 가족이 모여보던 시대의 시청률은 누가 보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죽은 데이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2천만 대의 스마트폰과 PC가 접속했다는 것은 나이, 성별, 관심사, 심지어 지갑 사정까지 완벽하게 파악된 2천만 개의 살아 숨쉬는 개인 데이터가 단 하나의 방송창에 완벽하게 갇혔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구독자가 많은 슈퍼스타 유튜버들도 2천만 대의 기기를 한날 한시에 동기화시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거대 스폰서 기업들이 원하는 건 J땡땡C나 글로브가 자랑하는 뭉뚱그려진 텔레비전 시청률 따위가 아닙니다. 유튜브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결속력을 가진 이 2천만 개의 시선이 뿜어내는 추적 가능한 실시간 에너지와 즉각적인 구매 전환을 원했던 거죠. 결국 104개 전 경기를 무료로 틀어주는 대가로 받아 챙긴 2조 원이라는 거대한 돈방석은 텔레비전의 무능함과 뉴미디어가 세운 세계 최고 기록이 결합해 만들어낸 필연적인 자본의 이동 결과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서늘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카제TV가 벌어들인 이 2조 원은 과연 어떻게 그들의 중계 화면을 지배하고 있을까요? 자유를 찾았다며 환호하던 시청자들이 맞이한 끔찍한 화면 속 현실, 그 추악한 자본의 풍경을 계속해서 찢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거대 방송국들을 주먹 하나로 때려 눕힌 뉴미디어의 화려한 승리만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5대 방송사이자 남미의 절대 군주인 글로브가 고작 방구석 유튜버에게 순순히 목을 내어주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늙은 공룡 글로브는 뉴미디어가 죽어도 해결할 수 없는 치명적인 기술적 약점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자존심을 싹 다 구긴 채 무시무시한 반격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 약점의 이름이 바로 지연현상, 즉 딜레이였습니다. 아무리 돈을 2조 원씩 쓸어 담고 1200만 명이 동시에 접속하는 카제TV라 할지라도 디지털 스트리밍 방송은 치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현장의 화면 데이터를 압축하고 서버를 거쳐 전 세계 스마트폰으로 쏘아보내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15초에서 30초라는 버퍼링 시간이 발생한다는 거죠. 반면 물리적인 전파를 하늘로 곧바로 쏘아 올리는 전통 텔레비전 방송국은 지연 시간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인터넷 중계의 가장 가혹한 잔혹사가 시작됩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 공격수가 골대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 그 긴박한 순간, 갑자기 벽 너머 옆집에서 와하 골이다 하는 아저씨의 함성 소리가 천둥처럼 터져나오는 겁니다.
내 화면에선 아직 패스도 안 했는데 옆집 소리 때문에 골 결과를 30초 먼저 강제로 알게 되는 이 끔찍한 스포일러 폭격. 스포츠 생중계를 보는 시청자들에게 이것보다 더 짜증나고 김새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가 마르던 글로브는 이 30초의 틈새를 놓치지 않고 그야말로 영혼을 갈아 넣은 반격 포인트를 잡고 전국적인 광고 캠페인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남미 최대의 최첨단 미디어 기업이라는 자들이 우아한 세트장을 다 버리고 브라질 국민들을 향해 인터넷으로 축구 보면 옆집 소리에 스포일러 당해서 기분만 잡칩니다. 그러니 제발 창문에 구시 철제 안테나를 달아서 우리 텔레비전을 실시간으로 보세요 라며 눈물겨운 읍소를 시작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광고가 아닙니다. 뉴미디어의 거대한 트래픽 폭주에 맞서 자신들이 가진 마지막 무기인 전파 속도를 이용해 시청자들의 발목을 붙잡으려 했던 올드미디어 제국의 처절한 발악이었죠. 하지만 이 영악한 반격조차 결국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구식 안테나를 사서 벽에 박아봤자 글로브에는 정작 시청자들이 보고 싶어하는 진짜 알짜배기 독점 경기 중계권이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속도는 빨랐을지언정 알맹이를 뺏긴 공룡의 반격은 결국 시청자들의 비웃음만 사는 촌극으로 끝나버렸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의 판은 고작 말단 인턴 출신 유튜버 한 명의 개인기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2조 원짜리 도박판의 뒤에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데이터를 쥐락펴락하는 진짜 포식자, 구글의 유튜브 알고리즘이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전통 방송국들이 철제 송신탑을 세우고 시청자들이 제발 리모컨을 눌러주기만 기도할 때 유튜브는 이미 우리의 스마트폰 속에 기생하며 우리가 언제 축구를 보고 싶어 하는지 어떤 선수를 좋아하는지 뼛속까지 파악하고 있었죠. 카제티브가 라이브를 켜는 1분 1초의 순간마다 이 딥러닝 알고리즘은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작동했습니다. 브라질을 넘어 전 세계에서 축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수천만 명의 스마트폰 메인 화면 최상단에 카제TV의 중계창을 강제로 꽂아 넣은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흔히 아는 단순한 맞춤형 영상 추천이 아닙니다. 늙고 병든 텔레비전의 마지막 생명줄인 라이브 스포츠 중계권마저 통째로 강탈하기 위한 빅테크 기업의 정밀한 디지털 융단 폭격이었죠. 글로벌 사모펀드의 돈을 얻은 카제TV는 그 전쟁의 최전선에서 방아쇠를 당기기 위해 구글이 선택한 완벽한 아바타이자 용병이었을 뿐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텔레비전은 1200만 명이 동시에 모일 광장조차 없었지만 유튜브는 1200만 명이 접속해도 서버 하나 터지지 않는 압도적인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자유의지로 축구를 검색해서 본 줄 아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알고리즘이 쳐놓은 거대한 거미줄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걸려든 겁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마케터들에게 아주 서늘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제 텔레비전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고 스포츠 중계권은 빅테크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해버렸으니까요. 텔레비전 앞에 시청자가 증발해버리자 피가 마를 대로 마른 늙은 공룡들은 이성을 잃고 역사상 가장 멍청하고 귀괴한 패착을 두기 시작합니다. 과거 텔레비전 시대의 권력은 완벽하게 통제된 우아함이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정장을 빼입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프롬프터를 읽어내려가는 엘리트 앵커들의 권위가 곧 돈이었죠. 하지만 방구석 유튜버와 알고리즘의 융단 폭격에 시청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증발해버리자 피가 마를 대로 마른 전통 방송사들은 이성을 잃고 방송 역사상 가장 멍청하고 수치스러운 패착을 저지릅니다. 브라질 최대의 방송국이자 남미의 자존심인 글로브가 전 국민이 지켜보는 월드컵 메인 프로그램에 축구의 축자도 모르는 유명 여가수를 메인 진행자로 꽂아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괴한 상황인지 감이 오십니까? 대한민국으로 치면 제2땡땡씨나 지상파 방송국이 월드컵 메인 중계석에서 스포츠 전문 캐스터와 해설위원들을 전부 쫓아내고 틱톡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아이돌이나 뷰티 인플루언서에게 마이크를 쥐어준 꼴입니다. 글로브의 늙은 임원진들은 회의실에 모여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 여가수가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천만 명이니까 쟤를 텔레비전에 앉혀놓으면 그 5천만 명의 젊은 애들이 우리 방송을 보러 오겠지. 이것은 스포츠 저널리즘의 전문성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인플루언서의 껍데기 숫자의 무임승차에서 시청률을 구걸하겠다는 늙고 힘없는 방송국의 굴욕적인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바보가 아닙니다. 시청률을 위해 억지로 섭외한 연예인이 대본을 읽으며 쥐어짜내는 가짜 텐션이 진짜 축구에 미쳐서 쌍욕을 하고 책상을 부수며 우는 방구석 스트리머의 무식한 진정성을 이길 순 없죠.
수십 년간 스포츠 중계석을 지켜온 엘리트 아나운서들과 기자들은 카메라 앞에서 억지 웃음을 짓는 영예인 뒤에서 자신들의 밥그릇이 방구석 스트리머에게 통째로 날아가 버리는 걸 그저 멍하니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가짜 권위가 진짜 열정에 무참히 짓밟힌 겁니다. 이 비참한 패배를 맛본 늙은 공룡들은 살아남기 위해 결국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유튜버들을 어설프게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 눈물겨운 짝퉁 코스프레의 현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예인 앞세우기 작전마저 실패로 돌아가자 안방을 통째로 뺏긴 거대 방송국들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결국 이 늙은 공룡들은 살아남기 위해 가장 굴욕적이고 기괴한 반격을 시도합니다. 바로 유튜버 따라하기였죠. 남미 최대의 방송국 글로브는 GTV라는 인터넷 전용 중계 채널을 급조해냅니다. 그리고 자사의 간판 스타일 베테랑 아나운서들을 좁은 스튜디오에 앉히고 정장과 넥타이를 강제로 풀게 한 뒤 억지로 친근한 스트리머 코스프레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도 카제TV처럼 인터넷 방송하니까 젊은 친구들 우리 채널로 와서 같이 놀자. 뭐 이런 심산이었겠죠.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카메라 뒤에 수십 명의 PD와 임원들이 결제판을 들고 심의 규정을 감시하고 있는 대기업 방송국이 방구석에서 팬티바람으로 소리치는 진짜 날것에 미친 재미를 흉내낼 순 없습니다. 철저하게 통제된 큐시트와 대본 안에서 아무리 힙한 척, 자유로운 척 연기를 해봐야 시청자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마치 요즘 유행하는 10대 자녀들의 밈과 말투를 억지로 외워서 회식 자리에서 써먹으려는 늙은 부장님처럼 한없이 안쓰럽고 촌스러워 보일 뿐이었습니다. 짝퉁은 결코 오리지널의 광기와 결속력을 이길 수 없는 법이니까요. 대한민국의 지상파나 제2땡땡씨가 위기를 타개하겠다며 어설프게 유튜브 서브 채널을 파고 유행하는 숏폼을 양산한다고 해서 이미 스마트폰 커뮤니티로 떠나간 시청자들이 다시 텔레비전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과 똑같은 미디어 경제학의 한계입니다. 거대 자본과 시스템을 갖춘 공룡들이 왜 방구석 PC 한 대를 이기지 못할까요? 전통 미디어의 수뇌부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왜 졌는지 그 본질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화질이나 전파 속도 혹은 MC의 옷차림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의 미디어 시장과 지금의 뉴미디어 시장은 물건을 사고 파는 화폐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방구석 유튜버가 텔레비전을 무너뜨리고 2조 원을 벌어들인 그 새로운 시대의 신종 화폐란 과연 무엇일까요? 과거 방송국들이 돈을 버는 방식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중계권을 독점한 뒤 시청자들에게 케이블 수신료를 받거나 기업들에게 초당 수백만 원짜리 광고 지면을 팔았죠. 화폐의 기준은 철저하게 현금과 시청률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카제TV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증명해낸 새로운 미디어 시장의 화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신종 화폐의 이름은 바로 커뮤니티, 즉 소속감입니다. 대한민국의 제2땡땡씨가 수천억 원의 빚을 내가며 스포츠 중계권을 따내고도 재무적인 붕괴를 맞이한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시청자들에게 경기를 볼 권리만 팔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는 단순히 축구를 조용히 시청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 경기를 안주 삼아 수만 명의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떠들고 밈을 만들고 소속감을 느끼며 뛰어놀 디지털 광장을 원하죠. 텔레비전이라는 일방통행 기계는 이 욕구를 절대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반면 카제TV는 유튜브라는 거대한 디지털 광장을 깔아주고 시청자들을 마음껏 놀게 만들었죠. 시청자들은 지갑을 열어 돈을 내지 않는 대신 자신의 가장 귀한 자산인 시간과 열광적인 반응을 플랫폼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스트리머와 그 뒤에 숨은 라이브 모드 같은 자본 기업들은 이 수백만 명의 맹목적인 소속감을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 덩어리로 묶어 2조 원짜리 청구서로 만들어 스폰서들에게 팔아넘긴 겁니다. 자, 여기서 콧대 높은 텔레비전 방송국을 무너뜨리고 무료로 월드컵을 보게 되었다며 환호하는 우리들은 과연 승리자일까요? 아닙니다. 공짜라는 달콤한 환상 속에서 밤새 채팅을 치며 낄낄거리는 동안 우리의 관심과 소속감은 낱낱이 분해되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상품으로 가공되었습니다. 거대 미디어 자본의 타겟은 이제 텔레비전 시청률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소속감을 느끼며 활동하는 바로 그 커뮤니티,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글로벌 사모펀드와 도박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돈방석을 아주 성실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던 셈이죠. 그렇다면 낡은 제국이 무너지고 유튜버가 왕좌에 오른 이 씁쓸하고도 완벽한 쩐의 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최종 결론은 무엇일까요? 낡은 텔레비전 제국 글로브의 몰락과 제2땡땡씨의 비명을 보며 우리는 마침내 뉴미디어의 자유가 찾아왔다며 환호했습니다.
월드컵 전 경기가 공짜라는 말에 열광하며 200만 명이 한 채팅창에 모여놀았죠.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 시청자들의 머릿속엔 아주 위험한 합리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공짜로 축구를 보여주니까 이 정도의 불법 배팅 유도나 자극적인 쓰레기 광고들은 내가 다 참아줘야지. 과연 그럴까요? 인터넷에서 공짜로 방송을 보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 모든 도박 광고와 사행성 선동을 묵묵히 다 견뎌내야만 하는 걸까요? 시청률과 조회수만 터진다면 광고와 시청을 위해서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평소에는 친환경이니 사회적 책임이니 기업 윤리를 떠들어대던 글로벌 초국적 기업들을 보십시오. 카제TV의 해설자들이 생방송 중에 대놓고 도박 배당률을 외치며 서민들을 사행성 카지노로 내몰 때 이 대기업들은 무엇 했을까요? 철저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오히려 그 야만의 방송에 2조 원을 쏟아부으며 무법지대를 조장했죠. 돈이 되니까요. 트래픽이라는 목적이 불법이라는 수단을 완벽하게 정당화해버린 겁니다. 시청자들이 공짜 축구라는 마취제에 취해 낄낄거리는 사이 매달 수십조 원의 서민들 밥값이 베팅 앱을 통해 글로벌 억만장자들의 금고로 빠져나가는 끔찍한 국부 유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이 괴물이 된 디지털 자본주의를 절대 가만히 두고 봐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브라질 정부와 법무부는 이 기만적인 베팅 마케팅에 칼을 빼들고 대대적인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금융위원회 역시 유튜브의 코인 레퍼럴 홍보업자들을 가상자산 사업자로 규정해 불법 수익을 처벌하겠다고 나섰죠. 플랫폼 권력도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 치지직이 범죄 전력자들을 쳐내며 강력한 제재를 시작한 것도 이 무법지대를 방치하다간 결국 국가의 철퇴를 막고 플랫폼 전체가 날아간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오만하고 낡은 방송국의 통제 시대가 끝난 그 폐허 위에 세워진 건 공짜를 미끼로 여러분의 뇌를 쥐락펴락하며 기업 윤리마저 팔아넘긴 영악한 지배자들의 디지털 동물원일 뿐입니다. 자본은 결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스스로 감시자가 되지 못한다면 영원히 텔레비전과 스마트폰 사이에서 누군가의 2조 원짜리 동방석만 깔아주는 완벽한 호구로 남게 될 겁니다. 따봉TV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진짜 돈 냄새는 원래 화려한 뉴스 뒤에 숨어있는 법이니까요.